이 배팅 시장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다. 2016년이 제대로 한번 틀렸었죠. 그때는 클린턴이 실제로는 완전 완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항상 이겼다가 트럼프가 됐었던 역전, 완전 역전된 정반대 사례가 왔었고, 우측에 보시면 2020년도에도 마지막 한 주 앞두고는 사실 반대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팅 시장이 평균적으로 늘 잘 맞지만 지금처럼 초박빙으로 붙어 있을 때는 배팅 시장이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사실은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이따 보겠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 피해주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정가의 보도인 선반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틀렸을 때 되돌림이 엄청 심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볼까요? 디메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이슈 시장의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을 비롯해서 각종 중요한 지표들도 물론 이슈에 있지만 가장 주시하고 좀 긴장하고 있는 건 대선인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배팅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그리고 의회, 이 조합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네.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이 크잖아요.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근데 미국은 확실히 의회하고 대통령하고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분리돼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의회의 힘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두 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향후 판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팅 사이트에서의 확률 이런 것도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의회는 어때요? 조합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는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원은 2년마다 계속 다 바꾸고 상원은 3분의 1씩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마다 미국에는 주요 선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또 물론 그 사이에 또 주지사 선거 같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소위 지자체 선거장 이런 것들이 같이 중간에 섞여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년마다 중요한 그러니까 선거판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의회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2년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크게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차트 첫 번째를 보시면 가장 큰 이번에 그 배팅 시장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게 이제 어제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 해본 건데, 공화당, 소위 이제 리퍼블릭 스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거. 예, 싹쓸이가 나쁜 뜻은 아니더라고요. 표준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완승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지금 높은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다. 결국은 지금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 당이 상원은 대부분 가져가고 하원을 누가 가져가냐는데, 이 하원조차도 지금도 공화당이 미세하게나마 앞서 있는데 이번에도 거전히 가져갈 거다. 결국은 공화당 완승 시나리오가 거의 50% 가까운 배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리스와 트럼프만 둘만 놓고 보면 60% 이상으로 트럼프가 앞서있는데 공화당까지 섞여 있는 완승으로 놓고 봐도 한 50% 이상 앞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화당 완승.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최근 2주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더 격화,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어젯밤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이제 공화당 상원, 민주당 하원 요건데 차이가 좀 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지금은 트럼프가 되고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거의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배팅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왔지만 이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거의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된다. 근데 다만 이 배팅 시장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를 또 한 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제대로 한번 틀렸었죠. 그때는 소위 클린턴, 그 소위 그 부인이었던 클린턴이 실제로는 완전 완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항상 이겼다가 급락을 당일날 발표되면서 급락을 했고 트럼프가 됐었던 완전 역전된 시장에서 정반대 사례가 왔었고 우측에 보시면 2020년도에도 사실은 바이든이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주 앞두고는 사실 반대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팅 시장이 평균적으로 늘 잘 맞지만 네. 이런 큰 장이 열리고 지금처럼 초박빙으로 붙어 있을 때는 배팅 시장이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사실은 지금 한쪽으로 지금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이따 보겠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 피해주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리 선방향, 우리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가의 보도인 선반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틀렸을 때 되돌림이 엄청 심할 수 있다는 걸 또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정치판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격, 프라이싱은 늘 조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 사례가 또 있기도 하고 네, 꼭 베팅 사이트가 100% 모든 사례에서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선반영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만약에 선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선반영이 좀 격하게 움직였었다. 그래서 이제는 해소가 됐으니까 이슈 해소가 됐으니까 이것 또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충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 수입을 하고 나면 채권 시장은 모르겠고 네. 주식시장은 영원히 갈 거다. 지금 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2016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여기였습니다. 트럼프 되고 다들 놀래갖고 한 달간 주가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되고 나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 좀 너무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결국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 대부분 속담 이게 선반영이죠. 결국은 그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지금 배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소위 이렇게 적당히 먹었을 때 이 실현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그러한 이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정확한 시점을 짚을 수는 없지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뭐 한동안은 좀 이어지다가도 그렇죠. 어쨌든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염두에. 격하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가 다 재정을 좀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키운다 이런 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좀 더 우려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네. 어느 정도입니까 차이가? 격차는 혹시 트럼프가 좀 더 배포가 크죠. 해리스보다는. 상당히 해리스도 지금보다는 재정 적자를 늘릴 텐데 트럼프가 되면 재정 적자가 해리스보다는 한 3배 이상 늘릴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려가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대표적으로 이민도 줄이고 불법 이민 줄인다고 해서 거의 800만 되돌려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관세도 지금 기본적으로 20% 올리고 네. 중국에 60% 부과하겠다 뭐 지금 멕시코에는 뭐 100%, 500%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모든 그 정책 자체가 약달러 가겠다 그러고 이 모든 정책 자체가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유발하는 정책들이거든요. 당연히 트럼프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7월 달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바이든 트럼프가 막 박빙일 때 이후에 이제 지금 10월 달에 와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70%다. 뭐 70%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조건 트럼프 정책이 발현이 되면 인플레이션 우리 다시 급등을 우려해야 된다라는 대답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젯밤에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4.3을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최고점이 5%였는데 4.7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것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 꼭들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까지는 아니잖아요. 거의 잡혀서 이제 그냥 혹시나 재반 등의 우려 이렇게 한 켠에 남겨둔 상황이지 아예 중심에 있는 이슈라든지 초미의 관심사는 아닌데 겨우겨우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라간다? 이거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트럼프가 돼서 세금도 낮춰주고 뭐 이것저것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트럼프가 의도한 거와 정반대로 실제로 시장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의 결국 발현은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S&P 500 대비 물가 상승 수혜죠. 이게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ETF인데, 네. 그러니까 INFL이 이게 지금 티커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건 들어가 보시면 종목들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확실하게 월등히 앞서고 있잖아요. 이것이 9월 말부터 본격화된 거, 트럼프의 승률이 높아지면서부터 확실히 높아졌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시장에서 그걸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우측에 보면은 관세가 이제 올라간다.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사전에서. 네, 그것이 관세다. 네, 참 깜짝 놀랐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관세 피해주가 이제 이게 역상대성과,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 설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이제 상대성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더퍼폼한다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의 승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세 피해주들의 상대성과가 부진해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건. 이 효과. 이건 이제 S&P 500이 소비재하고 산업재의 11개 종목을 갖고 도이치방크가 만든 지표인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인플레이션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더 주가권 끌어올리고 있고, 반면 우측에 관세로 피해받을 종목들 다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들. 근데 이것은 트럼프가 되면 좀 진짜 지속성이 높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과연 트럼프가 온다일지 해리스가 온다일지 진짜 다음 주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시나리오별 그래서 시장 영향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우리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식 정리해갖고 이렇게 표 만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거 했듯이 한번 그러면 요 표 하나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판단하시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이치방크에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조금 더 좀 수정을 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왼쪽이 공화당 완승, 맨 우측이 민주당 완승. 그러니까 그건 의회까지 다 장악하는 걸 말합니다. 네네. 중간이 애매한 건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하원 가져가고, 해리스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또 의회 가져가고, 서로 이거 스프릿이라고 하죠. 분산되는 거. 봤을 때 매크로 과정은 뭐냐면, 공화당이 앞서간 것부터 쭉 보면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 이것이 상당히 큰데 이걸 재정부양책으로 엄청 돈을 써서 상쇄할 거다. 그러다 보면 재정부양책은 돈 빌려야 되니까 금리는 당연히 튈 수밖에 없다. 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주식은 부양책 또는 탈규제, 규제 완화하는 것 때문에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이기고 주식시장은 좋을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건 금리 차입니다. 우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은 강달러로 가고 금리 차는 더 확대되는 이 모습, 이게 공화당이 압승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맨 우측에 민주당이 압승하면 민주당 위주의 재정부양책을 쓸 거다. 그럼 규모 자체는 트럼프보다는 적겠지만 어쨌든 재정부양은 나오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갈 거고, 주식은 어떨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규제 뭐 이런 거 나오고 법인세 올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없기 때문에 주식이 쏙 좋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금리 차도 좀 불분명하다. 재정부양책으로 금리 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관세는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제 그래서 불분명하다 보고 있고요. 중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 공화당 압수를 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관세 영향이 모든 걸 압도할 거다 보고 있어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성장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도 좀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관세는 할 거니까. 왜냐하면 관세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재정부양책은 세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만 나오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고 금리차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좀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나머지 나라하고 티격태격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영향. 반면에 해리스가 되고 공화당이 의회 장악하면 초당적 그러니까 소위 야합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은 세게 하는데 금리는 불분명하고 주식은 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금리 차도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이건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판을 갖고 플레이를 하시는데 다만 그 아예 앞서서 대선 직전까지 지금 워낙 주가를 좀 많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속도가 지금 여기서 예상해 놓은 것이 벌써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이미 생각보다 빨리 소화될 거. 말씀 주신 대로 가격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어서 빨리 소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표에서 가장 왼쪽 공화당 압승. 요게 일단은 베팅 사이트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 이게 뭐 숫자로도 좀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시장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도 좀 대비에 분주한 것 같거든요. 본 기사로는 뭐 호주 당국도 좀 분주하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러고 앞서 저희 국제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중국도 뭐 차입 규모 늘린다 뭐 이런 얘기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영향은 만약에 공화당 압승일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수출하는 나라들한테는 이런 표현이지만 재앙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왜 중국이 차입을 늘리겠습니까? 호주도 불안해하고 이게 왜냐하면 관세가 사실 재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오늘은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트럼프가 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마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여주세요. 네네네. 예, 이거 오늘 네. 차트에는 네네. 없습니다. 관세가 지금 한 평균적으로 2.5%예요. 근데 지금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17.7%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7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7배가. 이게 어느 정도 수냐면 2020년대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1920년도 그때 사실은 이런 높은 고관세가 2029년도 미국의 사실은 그 대공황을 이끌었을 때 그 당시 수준까지 이게 관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냐하면 대공황이 이뤘던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각국 간의 그런 협력이 완전히 깨지고 소위 아마추어 정부들이 다 나라의 국가를 다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싸우면서 소위 그 근린 궁핍하라 하죠. 이제 다른 나라 못 살게 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돼. 자국이 우선. 그게 대표적인 게 관세죠. 이것이 높아지면서 그때 높았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관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면 수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미국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소비세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다 소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에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별로 안 좋을 거고 당장 주변국들 미국과 그 관세 그러니까 그 수출 교역이 많았던 국가들한테는 대부분이 피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냉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좀 더 관련된 자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3 넘기도 하고 이걸 또 기간 프리미엄으로 놓고 보기도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법인세도 낮춰준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되면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관세로 뭐 일부 보호돼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계속 날아가고 또 3분기 실적도 워낙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말하면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금리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 양수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지금 5% 미국의 국채금리 10% 찍었을 때 10년물이 5% 찍었을 때 그때로 지금 치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4.3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 올라가는 거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이제 더 밀어 올리고 네. 있는 거다 금리를. 당장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재정 부양책이 너무 세져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돈 갚기가 쉬울까? 길게 놓고 보면 그러면 너 우리한테 좀 돈 좀 더 줘야지, 이자 더 줘야지.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 결국은 보험료가 기간 내가 오래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보험료를 네. 더 내라. 라는 보험금을 더 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길게 놓고 보면 썩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7번 장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좀 이게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S&P 500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역계울로 그려져 있는데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한창 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S&P 500이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국채 변동성, 무브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역계열입니다. 이것도 지금 S&P 500하고 좀 벌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 때 한 달 조정받고 그다음에 내내 좋았던 그 시장을 지금 시장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역으로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 차입니다. 네. 그때는 금리가 2% 때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지금 4% 넘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시장을 마냥 우상향으로 끌어올라가는데 특히 주식시기에 끌어올리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국채판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무브 지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만에 130선을 좀 돌파했거든요. 실제로 장중에 10년물 4.3 넘어가기도 했고 이런 부분도 또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혜주, 피해주라고 굳이 좀 나눠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네. 우리가 정리 차원에서 수능 앞두고 네네. 정리 차원에서 수혜업종은 그때 말씀드린 해리스가 되면 신재생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아는 거 좀 특이한 건 이제 주택건설 쪽이 좀 있다. 그다음에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피해 입었던 애들은 다시 좀 되돌아갈 거다. 반면 피해는 금융업종과 제약이 될 거다. 왜냐면 여기 규제가 세질 거니까. 반면에 트럼프가 되면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방산, 교도소, 총기 암호화폐 이름들은 썩 좀 그렇게 좀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 공급망을 좀 잘 갖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소비재 일부 산업재 수입이 많아야 되는 데들은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 노출이 과다한데도 피해될 거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전기차 신재생 배터리도 피해 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 하나 가시고 앞으로의 그 포트폴리오 짜실 때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